짠! 이게 뭔가요? 이게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아, 이게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이고. 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합소득세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하고요. 절세 꿀팁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신고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혼자 신고하는 방법. 장점은 뭐죠? 장점이요? 일단은 뭐 제가 하는 거니까 돈이 안 들고. 그죠, 무료죠. 네, 무료고. 그리고 무료로 자기가 신고하면 전자세액공제도 10,000원 해줘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잘 못하게 되면 이제 세금도 오히려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서. 실수할 수 있다, 잘못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좀 단점이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세무서에, 관할 그렇죠. 세무서에 방문하면 또 관할 세무서에서 해줍니다. 이 방법의 장점도 일단은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요, 저희가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장부 신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 추계 신고라고 이제 세무서에서 해주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당연히 세금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세무사님한테 의뢰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납세자분들, 사업자분들한테 장점은 아마 그냥 무료로 신고하는 추계 신고보다는 조금 더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장점일 거고요. 단점은 뭐가 있나요? 단점은 이제 세무사 비용이 나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단점이죠. 예,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세무사님들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을 선에서 최대한 절세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직접 하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도 다 비용이잖아요. 네, 저는 항상 공부는 공부고 알고 맡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세무사님이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뭐 추계 신고, 기장 신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오늘도 또 준비한 판넬 보여드릴게요. 추계 신고는요, 쉽게 말하면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기장 신고는 장부를 기록한다, 즉 내가 사용한 것과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그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세무서에 가면 추정해서 계산하는 추계 신고를 도와주는 거고요. 세무사한테 돈을 주고 맡기면 기장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위에 거는 쉬울 거고 방법이, 아래 거는 어렵겠죠. 여기도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대상자가 있어요. 일단 이 느낌을 보시면 간편한 장부는 어때요? 뭔가 간편하고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되게 느낌이? 쉽잖아요. 네. 이거는 복자가 뭐 복잡할 복은 아니지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복잡한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근데 이걸 그럼 만약에 선택하세요라고 하면 세범님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간편한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걸 선택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본인의 작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매출액에 속하는 사람은 너는 조금 어려우니까 간편하게 신고해. 근데 너는 돈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세무사한테 좀 맡겨서 신고해. 이렇게 해서 복식보기를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계 신고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간편장부 대상자로 좀 더 낮게 신고한다, 이러면 가산세 내셔야 돼요.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를 조금 더 오버해서 했다, 그럼 이제 기상세액공제라고 뒤에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매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하나를 설명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음식점업 사업자분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알려드리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1억 5천 미만자고요. 1억 5천을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돼요. 1억 5천이 뭐 작년도 수익 금액입니다. 수익 금액이면 이제 매출액. 예, 매출액입니다. 네, 세범님, 제가 오늘 사장님들 위해서 절세 꿀팁을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봤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 짠!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아, 이게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이고. 그렇죠. 꺼내서 배우고 버리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꺼내볼까요? 네. 이게 이제 기장세액공제가 나왔어요. 네. 어떤 거죠? 아까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하게 가계부 같은 장부를 작성해도 되는데 어렵게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한다면 본인의 의무보다 과도하게 했으니까 예쁘다 하고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전체 세액의 10%까지 공제를 해주고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사장님들께서 기장을 다 하고 계시면 장부 이미 기장이 되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신고해달라고 세무사님께 요청하시면 기장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안녕. 제가 또 한번 기분 좋네요, 해볼까요? 던지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거는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은요, 손실이 난 거를 누적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첫 해에 사업을 해서 10억을 손실받고, 예. 둘째에도 10억을 손실받고, 셋째에도 10억을 손실봤어요. 4년 차에 제가 50억을 딱 번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50억에 대해서 25억 세금 내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거의 절반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손실을 봤던 걸 다 계상을 해놓으면, 장부로 기록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퉁치면 얼마 번 거예요? 20억 번 거죠. 네. 그래서 이 2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세요라는 게 2월 결손금이에요. 그래서 손실을 계속 기록을 해서 장부 기장을 해놓으면 그 손실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 2월 결손금을 잘 계상해 두면 미래에 낼 세금까지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한테 던지는 것 같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특히 차량과 관련된 거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차량이요? 같아요. 네. 뭐 출퇴근이나 어떤 장보는 이런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쓰면 그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맞습니다.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이제 그게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고 또 유지비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세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차량과 관련된 질문들이 항상 많으신데 리스도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되는 건 동일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차량도 되고요. 할부로 구입한 차량도 되고 내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차량은 5년 동안 상각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제가 1억짜리 차면 5년이니까 2천, 2천, 2천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자 차량과 관련돼서 2021년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안녕. 다음 걸 뽑아볼까요? 특별공제. 인적공제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던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제일 파워풀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사업자에게는 노란우산공제가 가장 파워풀합니다. 가입하셨죠? 저 했죠. 네. 저도 했거든요.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그 어떤 상품보다 많기 때문에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1번으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셨다면 두 번째는 연금저축, 그 다음에 뭐 퇴직형 연금, IRP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입해 놓으시면 노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세금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공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이거 뭐 경조사비? 감 오시죠? 경조사비. 네. 뭐 예를 들면 직원이나 뭐 거래처 사람들의 어떤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럴 때 그 그렇죠. 비용으로 비용 처리 할수 가능하죠. 있는 거죠? 예, 네.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가셨다거나 아니면은 조사에 관련된 뭐 문자를 받으셨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접대성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건당 2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매출액 따라서 조금씩 한도가 올라가는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미미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빼다 보니까 지금 눈에 띄게 확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세금 많이 세금이 줄었죠. 아까 꽉 차 있던 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드린 거는 어떤 특별한 사장님만을 위해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라 되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쉽게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이 종합소득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좀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영상을 좀 반복해서라도 종합소득세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빙관리랑 지출관리
관리 철저히 하셔서 다 같이 절세하고 종합소득세 아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무감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는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